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제자르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의 모든 소식 전해드리려고 노력하는 제자르의 2024년 9월 26일 두 번째 영상이 되어 있습니다. 자, 토트넘은 이제 내일 새벽입니다. 금요일 새벽 4시에 유로파리그 경기가 있습니다. 아제르바이잔의 카라바흐라는 팀과 유로파리그 경기가 있고, 그리고 9월 30일 월요일 새벽 00시 30분에 맨유 원정을 떠나게 되는 토트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팬포럼에 또 나와서 이야기를 하면서 했는데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그저 우승을 하고 싶습니다. 그저 우승을 하고 싶습니다 라면서 두 번 말할 정도로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에서 정말 우승하고 싶은 것에 진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토트넘은 일단 카라바흐와 경기에서는 승리한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일단은 맨유와 경기 전에는 선발로 나올 것 같은데 이 두 경기 상당히 중요한 경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토트넘이 리그 12위에 랭크되어 있기는 하지만 최근 맨시티의 로드리가 부상을 당하면서 시즌 아웃이 되어버리면서 맨시티의 이번 시즌 우승 가능성은 조금 내려갔다고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아직 시즌 초반이기 때문에 토트넘도 아직 우승하기 이르다, 못한다 라고 평가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튼 맨유와 원정 경기가 상당히 중요한 토트넘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오늘 새벽에 맨유가 유로파 리그 경기가 있었는데 그 경기에서 맨유는 최악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토트넘과 경기 전에 맨유는 망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ESPN을 통해서 엄청나게 비난을 들은 맨유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게 정말 이게 핵심 내용이거든요. 치명적인 맨유라고 할 수 있는데, 맨유가 토트넘 경기 전에 왜 망했는지 관련 소식들 바로 알아볼까요? 자, 오늘 새벽에 맨유와 트벤테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맨유는 프리미어리그에서 2승 1무 2패 그리고 5득 5실점을 기록하면서 11위에 랭크된 상황이고, 그리고 트벤테는 네덜란드 1부 리그에서 3승 2무 1패 12득 5실점을 기록하면서 리그 4위에 랭크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리그 자체가 프리미어 리그가 훨씬 수준이 높은 리그이기 때문에 맨유의 전력이 앞서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요, 맨유의 테너 감독도 네덜란드에서 넘어온 감독이거든요. 그만큼 전력 자체가 프리미어 리그가 훨씬 더 세고, 그리고 시장 자체가 프리미어 리그가 훨씬 더 큰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양 팀이 경기를 맞붙었는데 어떻게 됐냐? 맨유가 홈에서 한 수 아래라고 평가받는 트벤테에게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1대1로 무승부 기록하면 잘한 거 아닌가? 맨유 요새 못하잖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근데 경기력도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맨유는 경기에서 어떤 역할을 되게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제 제가 상황을 설명해 드리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유가 어떤 경기를 못했냐, 어떤 점에서 못했냐, 이게 맨유와 이번 트벤테의 전반 통계고요. 그리고 여기가 후반 통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맨유는 전반에 한 골을 넣었는데 지금 점유율 52% 먹고 슈팅 8개 날렸고, 그리고 유효 슈팅 1개 날렸고요. 그리고 트벤테는 원정 경기이기 때문에 조금 밀렸는데 슈팅 3개 날렸고, 그 중에서 유효 슈팅 1개 날리면서 맨유가 전반을 이제 슈팅 개수로 보면 지배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후반의 통계를 보면요, 맨유가 점유율 62% 먹고 슈팅을 무려 11개, 그리고 유효 슈팅을 4개를 때렸는데, 맨유는 후반에는 득점을 하는 것을 실패하고 말았고, 결국 후반에 동점골을 허용하면서 전반에 에릭센의 골로 1대0으로 앞서갔지만 후반에 골을 실점하면서 무승부를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골 장면을 분석해 보면서 어떻게 골을 넣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유의 선제골의 주인공은 에릭센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동료였죠. 요새는 좀 머리가 많이 빠져서 좀 안타까운 에릭센인데, 에릭센이 어떻게 골을 넣었는지 장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면요, 맨유가 박스 안에 공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달롯이 이제 트벤테 선수와 박스 안에서 경합을 하는 과정에서 볼이 딴 데로 흐르게 됩니다. 이렇게 볼이 그 뒤로 흐르게 되었고, 그 공을 에릭센이 뒤에서 이렇게 슈팅을 때리면서 감아차 버리면서 이렇게 원더골을 넣어버린 에릭센이었습니다. 여기서 찼거든요. 여기서 찼는데 이렇게 골대 안으로 감겨 들어가면서 원더골을 넣어버린 에릭센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죠. 와, 에릭센이 멋진 골을 넣었기 때문에 맨유의 공격 작업이 정말 환상적이었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맨유의 공격 작업은 전혀 환상적이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아까 통계 보여드렸잖아요.
여기서 통계를 보시면은 맨유는요 지금 전반에 슈팅을 8개나 때렸습니다. 근데 그 중에 유효 슈팅이 1개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유효 슈팅이 이렇게 에릭센이 박스 안에서 흘러나온 공을 때려서 넣은 골이었습니다. 자, 박스 안에서 세컨드 볼을 노리면서 슈팅을 때려라, 이렇게 전략을 짜는 감독은 없습니다. 그만큼 맨유의 공격 작업이 시원찮았고 맨유의 공격 작업이 너무 안 좋았고, 그리고 에릭센이 약간의 운빨이라고 할 수 있죠. 아니 달록 맞고 여기 뒤로 흐를지 몰랐으니까요. 그렇게 에릭센의 운이 좋았던 박스안 가마차기 슈팅이 맨유의 선제골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맨유에서 이번 골이 마지막 골이었습니다. 맨유는 더 이상 골문을 열지 못했고, 그리고 맨유의 실점 장면을 살펴보면요, 어떤 상황에서 실점을 했느냐, 지금 에릭센이 여기 공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트벤테의 선수들이 전방 압박을 하고 있죠. 이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트벤테의 요 선수가 에릭센이 이렇게 뒤로 돌아갈 때 공을 뺏어버렸습니다. 공을 뺏은 트벤테였고, 그리고 이렇게 치고 들어가면서 박스 안으로 들어가는 트벤테의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에릭센은 공을 뺏기고 이렇게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일단 너무 느려서 못 따라잡았고요. 그리고 트벤테의 선수가 박스 안에서 슈팅을 때렸는데, 자, 여기로 때렸다면 지금 이 선수한테 막힐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 선수가 똑똑한지 니어포스 쪽으로 슛을 때리면서 골을 넣어버렸습니다. 와, 공격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골의 실점 장면에 빌미를 제공한 것은 에릭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에릭센은 오늘 경기에서 선제골을 넣으면서 경기에서 주인공이 될 수 있었는데 후반에 이렇게 위험 장면에서 공을 뺏겨버리면서 주인공에서 이번 경기를 망쳐버린, 범인이 되어버린 에릭센이었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맨유가 정말 공격을 못했어요. 이렇게 공격을 못하고 에릭센의 슈팅이 유일한 이번 경기에서 골 장면이었는데 맨유의 공격 작업은 너무 안 좋았고, 그리고 맨유는 결국 홈에서 한 수 아래로 평가받는 트벤테한테 이렇게 동점골을 먹혀버리면서 무승부를 당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맨유의 이번 경기 슈팅 횟수를 보면 와, 정말 충격적입니다. 오늘 경기에서 맥가이어 아시죠? 해리 맥가이어 중앙 수비수인데 슈팅을 4번 때렸고, 그리고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3번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래시포드가 2번을 때렸고요. 그리고 윙백인 달롯이 2번, 그리고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600억을 주고 데려온 지르크지가 2번, 그리고 에릭센이 2번, 그리고 또 수비수와 수비형 미드필더가 슈팅을 한 번씩 때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정말 문제가 많은 맨유의 공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맨유는 일단은 맥가이어가 슈팅을 가장 많이 때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번 경기에서 공격 쪽에서 공격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근데 보통 예를 들어서 맨유가 강팀과 경기를 했다면요, 맥가이어가 슈팅을 가장 많이 때려도 이해가 됩니다. 전술적으로 맥가이어를 이용한 게 되거든요. 강한 상대의 수비를 뚫기 위해서 피지컬이 좋은 맥가이어를 잘 썼다고 볼 수 있는 통계였는데 이번 경기는 한 수 아래로 평가받는 트벤테와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약체로 평가받는 트벤테와 경기였기 때문에 래시포드, 지르크지 이런 선수들의 슈팅이 훨씬 더 많이 나와야지 정상적인 공격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었는데, 일단은 맥가이어가 슈팅을 많이 날리면서 일단은 골도 못 넣었고 이겨야 되는 경기에서 홈에서 지고 만 것처럼 느껴지는 무승부를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 더 충격적인 것은 이번 경기 선발 라인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맨유는 지난 주말에 팰리스와 경기를 했습니다. 그때 라인업을 살펴보면요, 마르티네스, 더 리흐트, 달롯, 마즈라위, 보백 똑같죠? 마즈라위, 그리고 마르티네스, 달롯, 맥가이어, 보백. 맥가이어만 빼고 수비수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에릭센, 페르난데스, 그리고 디알로 이렇게 나왔고요. 똑같이 에릭센, 페르난데스, 디알로 이렇게 나오면서 거의 1군으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트벤테와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와, 지금 맨유가 솔직히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번 맨유와 경기에서 토트넘이 우세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이렇게 맨유는 트벤테와 경기에서 유로파리그거든요. 지금 테나흐 감독이요, 지금까지 컵 대회 2번 우승하면서 안 잘리고 버티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상위 컵 대회라고 할 수 있는 유로파 리그에 나가서 우승을 노리고 있는 테나흐 감독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거의 1군을 가지고 이번 경기 나왔다고 할 수 있겠는데 이번 경기에서 1군을 쓰고도 무승부를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한 수 아래로 평가받는 트벤테와 경기에서 말입니다. 이렇게 이겨야 되는 경기에서, 홈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하자 이제 다양한
인터뷰 내용이 전해졌고 어떤 매체는 맨유의 공격을 XX라면서 엄청나게 맹비난을 퍼부었는데요. 관련 소식들 이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나자 오늘 경기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죠. 맨유에게도 주인공, 그리고 실점의 빌미를 제공했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나쁜 면에서도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에릭센의 인터뷰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TNT 스포츠와 인터뷰에서 에릭센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팀으로서 가장 실망스러웠던 점은 우리가 결국 더 많은 것을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기기를 원했는데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실망스러웠다라고 말하는 에릭센이었습니다. 계속 살펴보면요, 우리 맨유는 충분히 좋지 않았습니다. 트벤테가 더 많은 것을 원하는 것처럼 경기를 했습니다. 이런 우리의 경기력은 옳지 않습니다. 라면서 경기력이 좋지 않다고 말하는 에릭센이었고, 그리고 라커룸 분위기에 대해서 전하는 에릭센이었는데요. 모두가 자신을 돌아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프로축구 선수이고 무엇을 해야 할지,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없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선수들이 라커룸에서 실망하고 있다. 우리 모두 프로축구 선수인데 우리는 이겨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기지 못한 것은 일어날 수 없는 결과였다 라면서 맨유의 라커룸 분위기가 최악이라고 소식을 전한 에릭센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전한 이 멘트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지지 않았지만 패배한 것 같은 기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면서 지금 에릭센이 전한 라커룸 분위기 보이시죠? 맨유는 이번 주말에 토트넘과 경기를 하게 되는데 토트넘과 경기를 앞두고 사기가 아주 바닥까지 떨어진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맨유의 일단은 분위기가 정말 최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자, 그럼 경기 후에 테나 감독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이제 인터뷰 내용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가 끝난 후에 TNT 스포츠와 인터뷰에서 테나 감독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우리는 트벤테를 살려주었습니다. 1대0으로 앞서고 경기를 지배하려면은 일관성을 유지하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후반전에 우리는 동점골을 허용했습니다. 우리는 마무리하지 못했고 두 번째 골을 노려야 했는데 트벤테가 살아남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실수로 벌을 받았습니다. 하면서 일단 1대0으로 앞서가는 맨유였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경기를 끝내려고 하려면은 추가골이 필요한데 추가골을 넣지 못해서 트벤테를 살려준 맨유였고 맨유가 그렇게 골을 넣지 못하면서 트벤테에게 벌을 받았다고 말하는 테나 감독이었습니다. 그리고 테나 감독에게 또 질문이 들어갔는데 골을 넣지 못한 것은 시스템의 오류인가요? 아니면 선수 개인의 실수인가요?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테나 감독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골은 팀이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트벤테 선수들은 멈추지 않고 계속 피치를 드리블할 수 있고 우리는 이렇게 골을 내줘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경기 내내 계속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1대0에서 계속 앞서가려고 해야 했고 두 번째 골을 넣었어야 했습니다. 라고 두 번째 골을 넣지 못해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했다라고 말하는 테나 감독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로파 리그에 대해서 질문을 받은 테나 감독이었는데요. 첫 경기였기 때문에 승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근데 못 이겼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지금 맨유가 골을 못 넣고 있어요. 지난 주말에 크리스탈 팰리스 원정 가서도 0대0으로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이번 시즌에 골을 너무나 못 넣고 있는 맨유였는데 오늘 경기에서 1대0으로 앞서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하자 테나 감독은 공격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되지 않았다면서 현재 맨유의 공격 작업이 정말 엄청나게 좋지 않음을 인터뷰를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맨유가 이길 경기에서 못 이기고 이제 골을 못 넣고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하자 ESPN의 마크 오구덴이라는 기자는 이렇게 이 경기를 평가했습니다. 저는 맨유가 오늘 밤 19개의 슈팅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결코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맨유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슈팅을 19개나 때렸는데 골을 넣을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ESPN의 기자였습니다. 그리고 ESPN의 기자는 계속 이야기를 하기는 맨유는 수비에서 조금 더 견고해 보였습니다. 트벤테의 골은 에릭센의 실수에서 나온 골이었습니다. 그리고 맨유는 지르크제에게 3,500만 파운드 약 600억을 썼고 그리고 호일룬에게는 7천만 파운드 1,200
200억을 썼지만 맨유는 중하위권에게 두려움을 줄 수 있는 공격수가 없는 상태이고 상위권 팀을 상대로는 더욱 두려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맨유가 경기에서 이기려고 고군분투하는 이유입니다. 라면서 맨유가 최근 2명의 공격수에게 약 1,800억이나 돈을 썼는데 그 공격수 둘이 전혀 효과적이 아니라고 비난했고, 그리고 여기가 정말 재밌었는데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상대팀은 맨유가 위협적이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고 트벤트는 더 공격적으로 나와서 기회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트벤트는 오늘 밤 맨유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이번 경기가 맨유 홈이었거든요. 근데 맨유 홈에서 트벤테가 원정을 와서 경기를 치렀는데 트벤테는 맨유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맨유의 2명의 1,800억을 주고 사온 공격수는 전혀 효과적이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 제목이 핵심 내용입니다. 맨유의 공격은 이빨이 없었다 하면서 맨유의 공격이 쓰레기였다고 비난한 ESPN의 기자였습니다. 와, 정말 경기가 재밌게 흘러가죠. 지금요, 토트넘과 경기 전에 유로파리그 경기를 한 맨유라고 할 수 있는데 맨유는 이번 경기에서 거의 1군을 기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대1로 비기면서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고, 그리고 에릭센이 라커룸 분위기를 전했잖아요. 라커룸 분위기를 전했는데 비겼지만 지지 않았지만 진 것 같은 기분을 느낀다면서 사기가 바닥으로 떨어졌다는 것을 전했고요. 그리고 지금 테나흐 감독도 여기서 이야기를 하죠. 공격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인정한 테나흐 감독이었고요. 그리고 ESPN의 그 기자도 맨유의 공격은 이빨이 없었다고 비난을 할 정도로 맨유는 홈에서 전혀 두렵지 않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와, 너무 좋네요. 일단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우승을 하길 원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손흥민 선수의 찐팬이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뭔가를 해주기를 원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번 주말에 맨유를 만나게 되는 토트넘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맨유가 홈에서 정말 최악의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골도 못 넣고 있고, 그리고 1,800억이나 주고 사온 지르크지 호일루는 쓰레기 같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돈을 낭비한 맨유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토트넘에게 엄청나게 유리해졌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 내일 토트넘이 카라바흐 잡고 사기 올려서 맨유 잡아버리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이렇게 토트넘 경기 전에 맨유가 망해버렸다는 소식 다양한 자료 가지고 와서 영상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제자리에 영상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